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빠르면 오는 9월 비트코인이 5억이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찰스 슈업의 CEO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최고점이 내년 갈 수도 있다를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근거를 살펴봅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앞두고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이 뭘 하고 있다? 기싸움을 하고 있다더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서로 송금을 실험하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가상자산 인출, 지급 결제 뭘 쓸 것이냐. 한국은행도 CBDC 예금 토큰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죠. 법정화폐 발행 주체 한국은행 아닙니까? 위상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조금 연차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CBDC 나오면 비트코인 안 쓰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XRP 쓸 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는 CBDC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향후 경쟁을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경쟁을 하면서 시장이 너무 급속도로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걱정할 시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장, 그러니까 종이돈 시대가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요. 디지털 경제 화폐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던 자산들, 뭐 주식, 부동산, 뭐 채권, 뭐 코인,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눈에 다 보이는 금덩이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뭐 부동산이 어디 가진 않지만 그것을 토큰화해서 가상 세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사실 전 세계에서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GDP 성장이 나왔어요. 경제 성장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소위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 전 세계에서 애를 5, 6, 7명, 뭐 8명씩 낳습니다. 지금 그때와 지금 유사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폭발적인 수요가 그때 쏟아졌잖아요. 베이비 부머들 한꺼번에 나와서 한꺼번에 결혼을 하고 한꺼번에 취직을 하고 한꺼번에 소비를 합니다. 폭발적으로 경제가 그때는 이제 그 일자리보다 사람이 그러니까 또 경제가 워낙 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취업을 걱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이 크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점이 디지털 경제에서도 똑같은 폭발적인 수요가 나온다고요. 아직은 디지털 경제 아니잖아요. 아직은 디지털 화폐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 CBDC, 스테이블 코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냥 파이가 수백 배, 수천 배 커진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상호 견제를 합니다. 보완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CBDC가 코인으로 토큰화 됐다가 XRP가 서로 브리지 커런시에서 CBDC끼리도 왔다 갔다 하고 상호 견제, 보완, 호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실은 뭐냐면요. 시중은행들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보험사들이, 증권사들이 AI, 크립토 진짜 뭐라도 안 하면요. 우체국 혹은 공중전화 박스처럼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만 할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좀 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하는 그 코멘트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거 조금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란데 규제가 필요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한국은행에서 CBDC 돈을 찍어내고 싶은데 옆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막 왔다 갔다 하면 한국은행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 정책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 코인도 그래서 중앙은행들 다 싫어합니다. 한국은행, 일본은행, 연준은 지금 뭐 이제 예외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금 CBDC를 이제 발행 개발을 하고 이제 론칭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찍는지 아십니까? 시중 은행들 또 빅테크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최소한 찍어내든지 유통이라도 시킬 준비가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되면 이거 쏟아집니다. 물론 서로 삿바싸움 하는 거죠. 주도권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지만 이거 조금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뭐 쿠팡, 네이버, 뭐 삼성전자 이런데요.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낸다, 유통을 시킨다. 이건요, 진짜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JP 모건 이미 뭐 2018년부터 발행 준비했잖아요. 개발했습니다. 뭐 BOA, 저기 어디입니까? 뭐 CT은행 이런 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전 세계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 세계 사용자가 30억 명이 추가됩니다. 그냥 한꺼번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데 있죠. 이러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뭐를 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중남미든 동남아든 어디든 달러를 선호해요. 이 얘긴즉슨 우리나라 포함하는 전 세계 타국들의 화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차 그러니까 힘이 더 약해져. 상대적으로 달러보다는 더 약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가능하냐? 달러를 약달러도 만들 수 있어요. 달러 전 세계, 미국의 빚이죠. 미국의 화폐를 전 세계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죠. 달러가 더 많아져요. 그럼 약달러도 되지만 달러 패권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사면 미 국채 사야죠. 미국의 국채, 빚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최근에 트럼프에서 90일간 전 세계 관세 유예를 시켰잖아요. 그 이유를 뉴욕타임즈가 팩폭을 날립니다. 트럼프의 금융자산이 60%가 미국의 채권이라던데 주식은 10%밖에 없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나 미국의 주식 떨어져도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트럼프의 자산이 채권이 미 국채가 60%면 주식이 10%도 지금 될까 말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루트닉 상무부 장관,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사실 미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됐던 거죠. 여기에서 채권 비중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략 60%, 주식 비중은 10%가 될까 말까 하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그 단기 유예, 관세 유예하기 전에 미 국채 금리가 단기 급등했거든요. 이 얘긴즉슨 누군가 뭐 헤지 펀드가 됐건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누가 팔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군가 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던져버린 거예요. 단기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튀어오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실은 그 달러 패권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이 판을 짠 게 미 국채 팔려고 지금 만든 건데 국채를 지금 팔아버리네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미국 국가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실제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 국채 이제 안 산다. 못 믿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미란 보고서에 보시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겠다가 실은 핵심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그 발성당한 그 방안까지도 나와요. 전략이 뭐냐? 전 세계 마러라고 같은데 사람들 재무부 장관 다 물러넣고 이전 플라자 합의처럼 도장 찍어. 그 도장 찍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초장기채, 100년 만기 초장기채를 우방국들에게 강매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노골적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달러를, 국채를 점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예전에도 그 신뢰가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이랑 달러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리고 달러를 그냥 무제한으로 찍어버렸죠. 지금 약간 그런 순간이라 보시면 돼요.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협박하는 거예요. 너 와서 우리 빚 사. 안 사면 관세 수십 프로 매긴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도장을 찍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10분 활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인 즉슨 그만큼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감수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으로 국가의 빚을 해결하겠다. 이 말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룰을 바꾸는 것도 금도 중요하지만 금보다 이제는 어디로 간다? 비트코인으로 가겠다.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미 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뭘로 바꾸자?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얼마간 보유한다? 20년간 장기 보유를 한다면 비트코인 가치가 오를 테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를 몇 프로 없앨 수 있다?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이거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신시아 루미스, 마이클 세일러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에 돈 빌려준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블랙락, 피타델, 뱅가드 이런 친구들이요.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뒤에 있는 거죠. 2024년 7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진짜 비트코인 투 더 문이라고 외치면서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전략 비축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국가 부채, 나라가 망하면 월가 금융 세력도 돈 벌 그라운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을 건재시켜야 돼요. 미국의 빚을 그러려면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고 룰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뭘 쓰겠다? 비트코인을 어차피 못 막을 바에는 끌어안겠다라고 전략을 좀 수정을 했겠죠.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가 20년 후에 우연일까요? 지금 똑같이 지금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 돈으로 180억 갈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뭐 대형 채굴 회사 다 대주주입니다. 이게 나중에 AI 그 전력 풀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다, 뭐 코인베이스다, 뭐 서클이다, 뭐 ETF 지금 와장창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저를 소개할 때 이제 긍정론자다, 낙관론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맹신론자가 아니어야 된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비관적인 냉정한 현실의 뿌리를 내려야 진짜예요. 이 비관적이고 너무나 그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을 외면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맹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맹신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어떤 피터 청이라는 사람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수익률이 여전히 높고 관세 관련 주요국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장이 어떻다?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미국의 기술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버티고 있더라.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도 비트코인 상승이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이어지려면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리 여전히 높아요. 물가 아직 불안합니다. 관세 공포 아직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긍정론자가 아니고요. 지식에 기반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혹은 본인의 어떤 땡땡 코인들 이 크립토라고 하는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저는 코인 투자를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남 좋은 일만 반드시 시킬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싸게 산다는 건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냥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 한 5대, 10대 맞고 풀려나기를 원해요. 그 정도로 뭘 싫어합니까?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수십조 굴리는 자산 매니저라고 해도 불확실성은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공포 전쟁을 하든 서로 이렇게 미사일 쏘고 전쟁이 끝나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한 겁니다. 공포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저 같은 긍정론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쌀 때 사고 비싸게 팔라면서요. 쌀 때 사셨습니까? 요게 사라진다? 공포가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합의를 하고 금리를 낮추고요. 기회가 그때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기회는 그때는 사라지겠죠. 찰스 슈왑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순위로 보면 미국의 최대 브로커리지 회사요. 이제 자산 운용액이 10 트릴리언. 이거 엄청난 그 자산을 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채권, 옵션, ETF, MMF를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은행의 역할도 합니다. 개인이나 기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최대 브로커리지 회사가 증권사라 그냥 보시면 돼요. 찰스 슈왑인데 이 찰스 슈왑이 과거에 뭘 했었냐? 월가의 연합군 코인 거래소 EDXM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피델리티, 스타델, 찰스 슈왑, 버치 파이낸셜, 세콰이어죠. 지금 큰 코인 기관입니다. 2026년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4월 17일 이제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도 코인 현물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 거래소 만들었는데요. 이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별도의 이제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코인을 현물로 고객에게 직판하고 싶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예요. 근데 이걸 보고 실망하실 수도 있죠. 가상화폐 현물 시장 진출이 12개월 내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12개월. 정확히는 내년 26년 4월 정도가 이제 직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6년 4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4년 주기에 의하면 저때 하락장 시작 아닙니까? 왜 굳이 저런 시기에 현물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좀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걸 왜 이때 판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지금 이 시장 진출 시점은 전망, 예상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브로커리지 1위 기업이에요. 막 1위 아니면 2위를 합니다. 여기 지금 대표 이사가 나와서 한 말을 빈말이라고 보지 않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하도 뭐 코인 10년, 11년 하다가 많이 저도 처음엔 당했겠죠. 하도 당하니까 저도 습관이 생겼다. 내가 세력이라면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전히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뭐 비즈니스 사이클, 뭐 미국 대선 사이클,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있죠. 4년 주기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2021년 4월 달 그때 단기 고점, 심지어 어떤 알트코인들은 그때가 최고점이 됐거든요. 요거 예상하셨던 분 계십니까? 한 번씩 소위 말해서 그 2017년 12월이 고점이었으니까 2021년에도 12월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쭉 당긴 거예요. 예상을 아마 많이 못했을 거예요. 이때 주기영 대표가 또 뭐 시즌 종료를 선언했었죠. 지금 그 4년 주기에 의하면 25년 최소 11월이나 한 12월 정도에 또 꼭지를 찍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미래를 전혀 모르지만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지금 뭐 예를 들어 12월이라고 하는데 내년 3월, 4월, 심지어 5월 달로 최고 그 사이클 꼭지를 뒤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26년 상반기까지 불장이 쭉 이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상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요, 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느낌이 어떻게 되고 언제가 최고점이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중시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고 ISM 지수를 보시고 코인베이스 앱 순위를 보시고 RSI를 보시고 또 누가 IPO 했다 안 했다? 서클은 지금 보니까 좀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러면 헐값에 팔 겁니다. 리플의 IPO, 저기 뭐 크라켄 거래소, 제미니 거래소, 저 이토로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 특히 리플, 이 친구가 IPO 주식 상장을 언제 할 것이냐? 저는 이 친구가 당연히
최고의 고점을 날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IPO 하는 날 아마 주식 제 예상이 맞다면 빵형 이하 임원진은 시원하게 던질 겁니다. 요때 좀 팔자는 거예요. 이런 지표나 이벤트를 보면서 탈출을 계획하셔야지 그냥 누가 뭐 좀 당겨진다니까 누가 뭐 뒤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은 좀 쉽지 않겠다. 반면에 이럴 수도 있어요. 고점이 앞으로 확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9월까지 5억이 갈 수 있다. 금값을 따라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맨날 금값 따라간다 하죠. 근데 과거에 보면 2017년, 2021년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금값이 선제 막 달려가고 조금 지나서 비트가 막 달렸었습니다. 지금 금이 막 최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두 개의 자산이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금이 결국 가고 비트가 따라간다. 근데 이 이유가 되게 전 재밌더라고요. 이 콘소르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머니 포인터가 굉음을 내면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나고 돈 이제 달러 막 찍으면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위안화도 찍고 원화도 찍고 엔화도 찍고 하면 유로도 찍고요. 금이 먼저 그 돈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타자가 누구다? 비트코인이 돈 냄새를 맡고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자산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식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다 달러로 실은 그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격이 높게 보이는 게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금이 먼저 돈 냄새를 맡고 달려가면 그러니까 돈 찍으면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달러 약해지면 금이든 비트든 오르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콘스로티 견해를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올해 3분기나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또 다른 비트코인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오는 7월과 11월 사이에 비슷한 결과 또는 강세기를 예상했다. 이 친구는 비트코인이 올 하반기에 포물선형을 그려서 포물선을 그리면 그냥 수직으로 꺾인다는 얘기죠. 최대 40만 달러, 5억 7천만 원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게 자극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7, 8, 9월 빠르면 5.7억이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확률을 매우 낮게 봅니다. 근데 그냥 저렇게 앞당겨지면 꼭 5억이 아니라도 3억이든 4억이든 앞당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폭등이 내년 저 한 4월로 미뤄지거나 그냥 7, 8, 9월 3분기로 앞당겨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럴 확률이 있다고 봐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개미들은 더 많이 털리고 고점에 더 많이 물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상승이 뒤로 늦춰진다. 지금도 내 바나나 어디냐 바나나 계속 찾고 있잖아요. 바나나 내놔라 왜 안 오르냐 희망 고문을 지금도 도망쳐 외치고 있는데 상승이 뒤로 늦춰지면 오죽 팔고 떠나겠습니까? 반대로 폭등이 3분기로 그냥 훅 앞으로 당겨진다면 제가 이렇게 좀 지켜봤을 때 과거의 경험을 보면 개미들의 심리와 행동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하락을 이 퍼센티지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뭐 마이너스 70, 80, 90 막 이래버리니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본전이 되기 전에 보통 다 팔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특히 알트코인들. 근데 문제는 뭐냐? 개미들이 다 팔고 던지면 진짜 랠리는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좀 많이 올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원에 팔았는데 150원, 200원, 250원 막 올라가면요. 그때 다시 뭐가 찾아옵니까? 극도의 포모가 다시 찾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금, 과거에 뭐 이제 그 투자했다가 너덜너덜 해줬던 그 원금에다가 비상금에다가 돈이 없으면 빚까지 타서 고점에서 불타기를 합니다. 이게 매번 나오는 실은 일반 투자자들의 일종의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 지금부터가 진짜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게 내가 고작 이거 먹으려고 이 고생을 했나? 그리고 몇십억은 돼야지. 뭐 20억은, 30억은, 50억은 돼야 나는 탈출할 것이다.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제가 해봤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팔고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뭐 50%, 60%, 70%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본전이 안 올 것 같은데 오른 코인, 좋은 코인을 들고 있다면 본전이 결국 옵니다. 그때 안 팔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코인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코인을 저는 이제 물려도 괜찮을 코인, 초우량 코인, 미국산 코인, ETF 후보군 코인, 그들이 선택한 코인. 제가 90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그런 코인만 하시면 전 좋겠어요. 그냥 100% 이상. 100배 코인, 200회 코인 뭐 글쎄요. 뭐 그런 코인으로 했을 때 뭐 성과가 아마 본전이 오기 전에 다 팔아버리시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사든지 팔든지 기준은 나의 어떤 직감 뭐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지표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ISM 지수 한 60 정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 앞에 4자가 최소 나와야죠. 지금 뭐 64%인가 그렇습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글로벌 1위. 뭐 1위가 아니고 탑3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RSI 상대적 강도 지수가 알잖아요. 그 이제 낮을 때는 공포고 높을 때는 이제 과매수겠고 공포 탐욕 지수도 있어요. 요즘엔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있죠. 또 IPO를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하자면 인간 지표도 나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사합니다. 요런 것들만 보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최근에 메타 플래닛,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또 샀습니다. 330개를 샀죠. 지표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지표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든 메타 플래닛이든 예전에 뭐 솔라나 정해놨던 나스닥 상장 회사처럼 주요 코인 딱 몇 개 정해놓고 바이 더 딥 꾸준히 하고 홀딩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꼭지에서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실패를 부른다고 봅니다. 어깨쯤 이젠 됐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장롱에 숨겨놨던 금조각들 지금 이제 모아놨거든요. 적당히 이번 주에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지를 어떻게 맞춥니까? 몇 번은 참는 거죠. 금이 막 올랐다고 이제 막 팔지 않습니까? 뭐 그때 파셔도 되고 꼭지 모르니까 어깨쯤 됐다. 미련 없이 던져야 돼요. 미련 없이 던져야 됩니다. 지난 하락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더 제게 와닿았던 투자 명언들이 있어서 조금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피터 렌치. 저는 이분한테도 많이 배웠거든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상승병은 지금 같을 때 확실하게 치유되는 거죠. 이건 투자 띵언이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의역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팩폭은 늘 아픕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봐도 명언이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투자의 전설들은 전쟁이다, 경기 침체다, 대공황이다, 심지어 팬데믹이다, 테러다, 기회로 여깁니다. 이게 쉽다는 얘기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서 2시간 만에 거래를 해치우는 데이 트레이더, 단타족조차도 자신을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한답니다. 자신이 단타족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편이 쉬울 정도다. 단타도 내로남불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지만 주식이 매력적이라면 당신은 살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본인 얘기를 합니다. 나도 어떤 주식을 12달러에 샀는데 2달러로 폭락을 하더라. 마이너스 83%를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 이 주식이 2달러가
불과 뭐 얼마 지금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30까지 솟았다. 15배가 올랐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바닥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 재밌는 건데 소위 말해서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 혹시 이해되시는 구독자분 계실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주식? 왜냐하면 좋아하는 기업, 우리가 뭐 애플을 좋아하면 애플 주식을 살 수 있고, 뭐 삼성전자를 좋아하면 삼성전자, 핸드폰, 뭐 반도체 괜찮네. 그래서 실은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스타벅스 커피가 좋으면 스타벅스 주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폭등이 왔는데 주식과 그 기업과 그 코인과 내 사랑에 빠지면요. 끝까지 고점이 와는 신호가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안 팔고 버틸 거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분들 유튜브 책들 봐도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빌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매번 이제 빌딩 주니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근데 의도적으로 빌딩과 어느 정도 선을 딱 유지한답니다. 내가 이 빌딩과 사랑에 빠지면 월세 받고 관리 잘 하고요. 그 몇 년 잘 보유하다가 고점이 오면 딱 던져야 되는데 그 던지는 걸 못하게 하니까. 평생 자식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거는 장기 물량은 그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시세 차익이 목표시라면 대부분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실은 투자를 하거든요. 특정 코인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봐요. 냉정하게, 차갑게 살 때도 팔 때도 팔 때 잘 고점에서 적당히 던져버리고 그냥 털어버리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난 그래도 비트가 너무 좋습니다. 난 너무 XRP가 좋습니다. 도 있어요. 저도 그런 코인은 장기 물량 일부지만 그런 건 이제 별도로 이제 놔두자라는 얘기를 저는 그래서 실은 드리는 거고 이제 통상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관세 전쟁 진짜 러시아 전쟁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 때 그냥 바이 더 딥 하시고요. 각종 호재 나중에 이제 합의를 하겠죠. 관세 합의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집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결국 낮췄습니다. 돈을 더 찍는다고 합니다. 중국도 유럽도 금리를 더 낮춘답니다. 이거 나오고 좀 시간 지나야겠죠. 그냥 시원하게 털고 실은 떠나셔야 돼요. 매도는 전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 폭등을 하는 저만의 조건이 있어요. 단기에 너무 크게 올랐을 때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냥 시원하게 50% 그냥 던집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그냥 습관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공포에 매수한다? 쉽겠습니까? 물론 매도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언제 산다, 언제 판다, 어떻게 산다? 공식이 없어요. 이거 공식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답 없습니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판다? 말은 쉽죠. 뭐가 공포인지, 얼마나 사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환희에 팔라고 했기 때문에 환희에 조금 팔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을 하고 습관화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려니,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또 누가 쩐다 저쩐다 트럼프가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냥 좋은 습관을 체질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꾸준히 샀다가 결국에 이제 단기 폭등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표를 보시고 이때쯤이면 됐다 하면요. 결국 그때 가서 손실이 아니고 큰 수익을 거두실 겁니다. 이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저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어야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